볼만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보험학 개론 시간입니다. 요즘 TV를 보면요, 유명 연예인들이 보험 광고를 참 많이 찍더라고요. 그 내용은 뭐 보험 리모델링을 하셔라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저희 방송에서는 훨씬 오래전부터 여러분들께 보험 리모델링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험학 개론 출발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세 분의 전문가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 알차게 보험학 개론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볼게요. 보험학 개론 오늘의 토픽, 내 보험료 또 올랐네. 네. 와, 오늘의 주제 이게 뭔가요? 내 보험료가 또 올랐어. 이게 생각하기도 좀 싫은데 이렇게 보험료가 올랐다라는 거는 납입 금액이 좀 올랐다. 이런 건 거죠? 그 보험료가 올랐다라는 걸 아시는 거는 자동이체 금액을 보고 알고 계시죠? 이제 사실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보험 증권을 받으시는데 그거를 이제 장롱 속에다 넣어두시고 꺼내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네. 그래서 이 자동이체에 갑자기 보험료가 올랐다라는 걸 느끼시고 갱신폭탄을 맞으신 오늘 이런 분들을 조금 도와드리고자 오늘 갱신보험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 아니, 정말 보험료가 갱신이 되면은 이게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나는 이 금액으로 가입을 했는데 이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뭐 많게는 3, 4만 원씩 훌쩍 이렇게 올라 있는데 꼭 이렇게 올라야만 하는 건가요? 네, 안 오르면 안 돼요? 꼭 올라야 하는 상품이 실손의료보험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근데 실비보험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잖아요. 네. 그 비용이 당연히 몇십 년이 지나면서 물가도 올라갈 테고 또 그 사이에 어떤 병은 많이 걸려서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따라서 보험 요율이 변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보험 요율이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게 갱신형 보험의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해 주신 실비 말고도 요즘은 비갱신은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뭐 갱신이 거의 대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아, 그거 절대 잘못된 정보입니다. 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네. 사실 뭐 특히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네. 이제 대부분의 특약들이 갱신형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이제 돌아다닐 적에 우리 보험사가 갱신형 보험이다 보니까 다른 데로 다 갱신형이다라고 좀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다니면서 어떤 보험 판매의 목적으로 좀 이런 안 좋은 정보들을 좀 듣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 특약도 있을 수가 있지만 손해보험사의 특약 같은 경우에는 진단의 보장 범위도 넓으면서 저렴한 비갱신형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갱신형 상품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내는 보험료는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유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자꾸 계속해서 올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 이유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유방암이니 자궁암이니 뭐 전립선암이니 방광암이니 뭐 또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이런 만성 질환들이 이렇게까지 많을 줄 보험에서도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의료기술이 점점 많이 발달을 할수록 사람들의 병을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병을 발견했기 때문에 검사도 해야 되고요. 계속 수술도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또 요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수술, 고액 진료들이 많아지면서 네. 보험사의 손해는 자꾸 커지게 됐던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회사는 정해진 보험료만 딱 받고 보상을 하기에는 이거 너무 큰일 나고 나중에 위험이 더 크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가입자의 연령이라든지 성별, 보장 내용에 대한 위험률, 뭐 물가 상승률 등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반영을 해서 보험료에 서서히 올리는 것을 보험회사는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보험료가 점점 오르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갱신형 보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변동되는 이 갱신형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신 가입자라고 할 경우에는 현재 착한 실손의료비라고 불리는 단독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변경하시거나 가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액 보장해주는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 일당 같은 것들은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착한 실비보험 이런 상품 없었던 것 같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상품이 또 꾸준히 생기기도 하던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새로 생기는 거예요? 보험 상품을 개발을 할 때 이 그 회사의 손해율을 계산을 해서 상품 하나를 개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중간중간에 바꿔요. 그런데 바꾸기도 하고 판매 중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회사의 손해율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손해율만 관리해서 그래서 너무 회사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가입자한테 불리한 상품들만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속되다 보면은 타사들에 비해서 우리 회사의 영업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고 하면 그때에는 또 괜찮은 거.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이건 무리 아닌가? 이렇게까지 보장해 주면 좀 이거 회사 망할 것 같은데 정도의 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시기의 보장들을 잘 준비한다면 과거에 뭐 S생명의 땡땡 시대 같은 거, 심판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그 당시에 좋았던 보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가입하시는 게 가입자한테는 매우 유리하겠죠. 야, 보험회사도 소비자들이랑 밀당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좀 상당히 많이 받아요. 뭐 예를 들면 치과 치료가 조금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료기술과 생활환경의 발전으로 장수를 하게 돼서 또 오히려 새롭게 우리에게 고민이 됐던 게 치매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자꾸 발생이 되는데 사람의 삶의 환경이 변화할수록 뭐 새로운 위험과 네. 또 예기치 못한 위험이 우리를 자꾸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서는 상품을 만들어 계속 개발하고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아보험도 생겨나고 치매보험도 생겨나고 이러한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근데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이렇게 좀 보면은 예전에 나왔던 보험이 참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거 가입하려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깜짝같이 사라졌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왜 이러는 거예요? 좋았는데. 뭐 이제 그런 경우는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98년도에서 2000년도에 판매되었던 S생명의 땡땡 시댕보험. 이게 정말 가장 유명한 보험이에요. 이거는 현재는 질병 수술비나 실손 의료비에서조차도 보상하지 않는 요식음에 대한 수술비를 정말 크게 지급을 했어요. 뭐 작게는 250만 원, 크게는 500만 원. 보험회사에서는 이게 너무 흔한 질병이 되다 보니까 500만 원씩 수술비 지급하면은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 더 이상 안 되겠어 해가지고 판매 중지를 하는 거죠. 네. 또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2006년에서 2008년도에 지금은 1종에서 5종, 1종에서 7종에 대해서 생명보험사의 수술비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1종, 2종, 3종 단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치조골 이식 수술을 통한 임플란트 수술이 보장된다고 하는 수술비가 있었어요. 뭐 지금에야 임플란트가 워낙 흔한 치과 치료이고 질병이긴 한데 네. 예전에는 이 임플란트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흔한 질병이나 치료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물론 치조골 이식 수술이라는 조금 제한적인 문구가 있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이러면 또 지급을 너무 많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없앴던 거죠. 또한 마지막으로 2009년 7월부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100% 보장되는 실손 의료비 보험이 2009년 7월에 딱 판매가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현재 저희가 방송 이제 송출 나가는 그 시점에서는 급여 항목은 90%, 비급여 항목은 80% 이렇게 100%에서 또 축소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방금 얘기하신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네. 이 사례들이 특수한 케이스에 속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험은 일반적인 케이스를 잘 보장해 주는 게 좋은데 뭐 만약에 MC님께서 로또 1억 당첨되기 쉽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쉽지 않죠. 근데 아예 안 우리나라에 사요, 저는.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이 몇 명일까요? 꽤 많더라고요. 예, 5,400명이나 돼요, 여태까지. 야. 그러면 5,400명이 뭐 몇십억을 받아갔으니까 굉장히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지는 않아요. 예, 쉽지 않죠. 내가 복이 없나? 근데 이거를 말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되게 쉬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어떤 보험 상품 판매할 적에 이렇게 특수한 케이스, 굉장히 보장받기 어려운 케이스를
돌려 말해서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실금 수술 같은 옛날에 좀 이런 좋은 거라든가 또 아까 말한 뭐 치조골 이식 수술 옛날에는 받을 수 있지만 요즘은 받을 수 없다. 또는 어떤 뭐 요즘엔 대장점막 내암 같은 소외감을 다 주는 보험이 있는데 안 좋은 게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특징 때문에 전체 보험을 다 좋다고 요거는 꼭 유지해라 하는 거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런 좋은 점이 있어서 유지할 부분도 있지만 뭐 그 보험 전체가 갱신형이라든지 비싸다든지 굉장히 유지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케이스를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어떠한 보험이든지 나의 수준에 맞게 가장 적정성 있게 그리고 보장 범위가 넓게 일반화시킨 우리가 흔히 병에 걸리기 쉽고 또 큰 병에 걸리면 큰 병이면서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런 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어떻게 넣어야 된다라는 어떤 공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맞게 가입을 하셔야지 전체적인 거는 팽개쳐 놓고 요 한 부분에만 집착해 가지고 특수한 케이스 가지고 일반화 시켜서 보험을 이상하게 가지고 가시거나 가입하지는 말라는 얘기고요. 네. 반드시 전문가의 꼭 진단을 통해서 가장 적정한 가성비 있는 보험을 가입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보험학개론 초창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험이라는 게 평소에 내가 그 감당할 수 있는 조금씩의 어떤 비용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큰 질병에 대해서 보장받는 거잖아요. 이러한 어떤 개념에 맞게 보험을 잘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나만의 기준을 확고하게 세운 후에 나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보험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또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셔야 한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보험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보험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항목들만을 좀 추려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20년 납 상품이면 갱신 특약도 20년만 오르고 납입이 끝난다. 오,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의견 들어주세요. 네, 만장일치로 X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의견 들어볼게요. 증권을 보면은 뭐 3년 갱신 아니면 그냥 갱신 이렇게 써 있고 네. 만기 80세 혹은 100세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셨다면 해석을 해드리자면 3년 주기, 3년이나 아니면 5년 주기로 보험료가 변동될 거고 80세 만기 혹은 100세 만기까지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해요? 위험률은 올라가죠. 네. 그럼 보험료는 계속해서 오른다는 뜻이고요. 보험료는 80세 혹은 100세 만기 기간까지 내야 된다라고 네. 볼 수 있는 위험한 보험입니다. 아하. 이러한 증권들의 특징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주계약이나 증권상에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특약들은 꼼꼼하게 보면요. 뭐 암진단비 특약은 3년 갱신에 100세 만기, 뭐 뇌출혈 특약은 3년 갱신에 100세 만기 이렇게 특약과 주계약의 보험료 납부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른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한 뭐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요즘은 15년 납 15년 갱신, 뭐 20년 납 20년 갱신 이러한 상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비갱신도 지금은 15년, 20년의 상품, 100세 만기 상품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조금 뭐 소문이라고 할까요? 비갱신 보험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많이 좀 판매가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또한 지금 앞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증권을 조금 살펴보실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요. 납입 기간이 밑에 특약들이 최대 100세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혹은 보장 기간이 100세까지가 아닌 15년이나 15년 만기로 딱 끝나는 보험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나 보장이 60세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험료가 비싼 보험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것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청자분들은 이러한 사례가 저희가 실제로 상담이나 저희가 전화 상담하다 보면요.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실 시청자분들도요. 내 보험 증권 지금 어디에 파일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그때 전문가님 주계약 20년이 100세는 맞는데 이 특약도 내가
20년인지 혹은 3년 갱신인지 좀 같이 방송 보시면서 조금 소통하시면서 보시면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20년 납이면 20년 동안만 내는 거잖아요. 네. 21년 내는 거 아니고. 그러면은 20년 날 상품이 20년만 오르고 납입 뭐 안 해도 된다.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이게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보험의 증권을 딱 표지를 보게 되면은 네. 거기에 20년 납, 100세 만기라고 써 있어요. 당연히 그럼 20년만 낸다고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보험은 항상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계약이 만약에 뭐 상해 사망이다, 일반 사망이다, 사망보험금이 20년 납이다 돼 있으면은 그 보험의 표지에는 20년 납으로 써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개별적인 그 구체적인 특약을 보게 되면은 어떤 특약은 20년 납으로 끝나는 게 있긴 있지만 갱신형 특약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갱신 써 있고 전기납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전기납이라고 하면은 전기는 말 그대로 만기까지. 그 특약만큼의 그쵸. 내 가격만? 그 특약만큼은 100세까지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계약 보험료는 20년 납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개별적인 특약은 100세까지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를 모르시거나 그러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100% 설계사의 잘못이에요. 설계사가 설명을 잘못해줘가지고 네. 아니면 처음에 이걸 다 100세까지 갱신한다고 하면은 뭔가 좀 구입하기 꺼릴 거 아니에요. 감출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내 주계약 말고 특약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갱 또는 뭐 전기납, 네. 5년납, 전기납, 뭐 3년납, 전기납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전기납 즉 만기까지 100세까지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 보면 비싼 특약들이 많아요. 비싼 특약들을 싸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그거 살펴보시고 만약에 내가 20년 납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밑에 보니까 갱신형이네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은 꼭 전화 주셔가지고 저희와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20년 내면 끝났다, 야호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그때부터 보험료가 오르면서 더 많이 낼 수도 있어요. 아하, 요 특약 부분들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꼭 확인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팩트 체크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팩트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병 환자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유병자 보험 있어서 될 것 같은데. 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X? 그쵸. 가입이 요즘은 되죠. 네. 의견 들어볼게요. 알고 계시는, 예,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어느 노부부를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좀 상담이 흐지부지, 지지부진 이렇게 되다가 한 달이 지난 최근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어떤 여성분이었는데요. 그 노부부의 자녀분이셨어요. 30대의 자녀분이셨는데 전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엄마 자꾸 고혈압하고 고지혈약하고 당뇨약에다가 심장약까지 드시고 계시는데 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보험이 가입된다고 저희 엄마한테 그러셨어요? 어떤 상품을 그렇게 소개해 주신 거예요? 라고 마치 저희를 의심하는 듯이 전화가 오셨는데 네. 잘 상담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시청자분의 연령이 그 지금 MC님과 거의 비슷한 연령층이시거든요. 밝히지 네. 말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아직 젊은 연령이지만 이런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다라고 해서 좀 알려드리자면 유병자 보험은 뭐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포인트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하지 않으신 분들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년 이내에 이런 수술이나 입원을 하신 경우가 있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네. 나는 그래도 아팠던 적이 있어도 그래도 방송에서 유병자 보험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전화해봤다. 그런데 정말 단순 검사로도 뭐 당일 입원이라도 몇 시간짜리 입원이라도 입원을 하신 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이게 또 심사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좀 어떻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2년하고 조금 한 달 차이인데 뭐 안 돼요? 전산에서 튕겨요. 아예 해주지도 않습니다. 기계가.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하시고 입원을 많이 하시는 경우는 조금 더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혈압약만 먹고 있어 혹은 그냥 고지혈약만 먹고 있어 이러는 분들은요 정확하게 이 고지혈과 고혈압
치약과 암에 대해서는요. 질병학적으로 연관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꼭 내가 약을 먹어서 내가 아픈 사람이니까 비싼 보험을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암보험만 봐서는 그냥 이렇게 혈압이나 고지혈약을 드셔도 인수가 가능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암보험은 유병자 보험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렇죠. 암보험으로 된다? 건강한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한 거죠. 이런 것도 되는 회사가 있고 안 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꼭 인수 조건을 조금 확인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영역이긴 해요. 그쵸. 그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이제 아까 같이 약을 드시는 분들도 관련이 있는 약간 뇌졸중이라든지 뭐 심근경색 뭐 거기에 관련된 수술들, 뭐 뇌혈관 심혈관 질환들을 많이 가입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분들도 이제 요즘은 주변 설계사분들 이런 얘기가 약 먹어도 가입돼. 하여튼 간편보험만 무조건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비싸요, 사실. 예를 들면은 4년 전에 뇌출혈이었더라도 조건에는 맞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예요. 네.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 자꾸 위험한 사람만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책정이 높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게 아니라 약만 딱 하나 먹고 있어. 나는 어떻게 해? 이런 분들은 요즘 약 이렇게 처방받으면 약봉투 있잖아요. 약봉투에 보면 약에 관한 성분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수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약을 몇 미리의 약을 몇 일치 복용한다, 뭐 하나에 복용한다, 반나에 복용한다 이런 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 약봉투 사진만 하나 있으면은 그래 너는 일반인보다 조금 수치가 높은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할증하는 대로 인수를 해줄게 똑같은 조건으로. 그러한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아까 사미형 간편보험처럼 나 2년 이내 수술에 무조건 가입해가지고 비싸게 가입하는 것보다는 단순한 이렇게 약만 드신다는 할증 심사 꼭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은 건강한 사람처럼 동일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꼭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건강한 분들보다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보험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실 것 같습니다. 난 아프니까 무조건 비쌀 거야.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사실 이번에 알게 됐으니까요. 저희 전문가들과 상담 통하셔서 정말 가장 유리한 보험에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팩트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약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다. 어떨까요? 뭐 필요할 때 내가 돈 낼 테니까 좀 더 해줘 이러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떤지 의견 들어주세요. 의견이 다 엇갈려요. OX 중간. 네,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상해 담보에 한정적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질병 담보는 아예 안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보험 있죠. 무해지 환급형, 저해지 환급형 상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담보가 추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실 때 신중하게 가입을 하셔야 돼서 기존의 보험 증권을 보고 만약에 없는 보장이 있다라고 한 번쯤은 체크한 다음에 신규 상품을 보완할 때 같이 넣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는 게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더 가능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한테 상품 하나만 알려주세요 라기보다는 기존 보험하고 검토했을 때 부족한 거 알려주시고 요거 보완할 수 있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조금 더 저희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추가할 때는 그런 조건들이 있고 뺄 때는 내 맘대로 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약 해지는 특약 감액이라고 해서 특약 해지, 뭐 해약 환급금이 약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의견이 반대셨는데? 네, 저는 X를 조금 들었는데요. 네. 이게 사실 오해할 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렵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제 와서? 그러면 애초에 저렇게 들었어야죠. 그런데 자, 제가 이런데 의견을 드리는데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네, 예전 뭐예요? 보험들과 지금 보험들의 약관이나 혜택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난 2009년에 가입했고 2007년에 보험을 가입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시청자분들이. 네. 근데 내가 1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내 몸이 어떻게 변화를 했고 어떠한 약을 먹고 있고 어떤 수술을 했는지는 보험회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암의 전조 증상이 많은데 이제 좀 불안하고 더 하니까 새로운 보험은 또 가입이 안 되니까 옛날 보험에서 암을 좀 추가하고 암 수술비 추가하고 이러고 싶은 건 소비자의 마음은 맞아요.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 암의 전조 증상이 분명히 있는데 이 암보험금이 2천원에서 1억을 높이고 싶대. 이거는 보험사는 받아주기 또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가 특약을 늘리거나 금액을 증가하는 거는 조금 일반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오해해서 미안해요.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을 합해보면 제 세모가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가입
가입이 언제든지 가능한 뭐 운전자 특약이라든지 일부 장애 특약 같은 게 있고 대부분의 질병 상해 특약은 중간에 가입이 어렵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할 적에 제대로 가입을 안 해놓으면은 뭐 경제적인 사정이 문제라든가 나는 뭐 안보험하고 실비만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져가시다 보니까 네. 뭐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또 주위에 뭐 많은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네 하나 또 가입하고 그쵸. 그럼 새로 가입해야 되잖아요. 또 계속 가입하다 보면은 막 20만 원, 30만 원 보험을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보험은 처음에 가입할 때 제대로 다 넣어서 가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쨌든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보험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시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보장인지 이제 헷갈린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전화 주셔가지고 이 보험에 대한 점검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확실하게 보험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밖에도 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게 맞나 싶으신 경우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요, 저희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요, 나의 조건과 상황에 딱 맞게 리모델링 해보는 시간입니다.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해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의 보험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 사연은 울산에 거주 중이신 시청자님이셨습니다. 이 시청자님께서는 보험금 청구건이 94건이나 되셨어요. 이럴 정도로 보험을 어떻게 보면 좋아하시기도 하고 많이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좋다 보니까 더 하나하나 찾아올 때마다 가입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래도 자꾸 중간중간 갱신되는 보험료들이 너무 부담이 되셨던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보험이 10만 원이었는데 19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보험을 너무 가입하다 보니까 내 거, 배우자 거, 아들 거, 또 아들 거, 딸 거 이게 하니까 뭐 보험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거 좀 정리도 하고 불필요한 거 조금 줄이고 조금 점검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문의를 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네, 그럼 건강이 좀 안 좋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아프신 것도 아닌데요. 이게 뭐 자주 실손보험을 청구를 많이 하셔서 94건을 기록을 하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내 돈 낸 거 아까워, 내가 다 받을 거야, 뭐 이런. 아, 예,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렇구나. 네네. 자,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시청자분들은요, 98년도부터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옛날부터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이 이렇게 보시면 70세 만기 혹은 80세 만기로 조금 옛날 보험들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짧구나. 네, 그래서 조금 하나하나 살펴보면 H생명의 암보험 같은 경우는 뭐 정기사망보험금이 2천만 원, 암보험이 1,000만 원, 이번에 또 10,000원인데 모두 70세 만기였어요. 왜? 98년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까지 100세까지 산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H생명 건강보험 또한 암, 뇌졸중, 심근경색 이렇게 진단비가 있지만 모두 70세 만기였다라는 거였고요. H생명의 종신보험, 뭐 일반 사망 5천만 원, 암보험 1,500만 원, 입원비 5만 원 있는데 이 특약들이 모두 사망을 제외해서 모두 80세 만기였다라는 거였고요. 네. M손해보험의 건강보험, 뭐 암 1,000만 원, 뇌졸중, 심근경색, 질병 수술비 등이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 실손 의료비가 뭐 입원과 수술에 대해서 3천만 원, 그리고 의사 얼굴 보면 오는 통원 치료비에서 10만 원, 그리고 상해 의료비에 대해서 200만 원 혜택이 있는 실비보험이었는데요. 이게 2009년대에 가입을 한 실손보험이었고요. 모두 100% 보장받는 실손보험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앞에 사례를 말씀드릴 것 같이 처음에는 가입할 때 8만 원, 7만 원이었는데 지금 16만 원까지 올려서 조금 저희에게 문의를 남겨주셔서 엄청 올랐네. 네, 시청자분들 엄청 올랐다고 나 이거 어떡하냐고 해서 전화를 좀 급하게 주셨고요. 아니, 100%인 건 좋은데. 맞아요. 단점이 더 커졌죠.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런 게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고 K생명의 변액종신은 57,000원씩 납부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사망보장이 3천만 원인데 내가 납부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이었어요. 요거는 또 저축인 줄 알고 가입을 하셨어요. 그럼 변액연금을 가입하셨는데 변액종신보험을 가입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생명의 상해보험 같은 경우도 뭐 재해사망 1억, 골절, 상해서 이렇게 있지만 모든 특약들이 70세에서 혹은 80세 만기였던 게 조금 단점이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나중에 추가로 또 가입을 하셨습니다. 네. 자, 또 어떻게 가입되어 있었죠? 예, 나머지 네 가지 보험을 보시게 되면은 네. H화재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요. 25,480원을 내고 계신데
M화재 건강보험에서 12,900원을 내고 있는 보험에 보면은 운전자 보험 3가지 특약이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형사비금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하고 벌금 비용이 이게 각각 최대 한도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중복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한 군데만 가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복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를 정리하거나 이제 합치는 게 더 좀 저렴한 편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S생명사의 암보험이 있고 K생명사의 건강보험이 있는데 이것들도 사실은 여태까지 7, 80세 만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이분이 100세 만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가입을 한 상품이었는데 문제는 전부 다 갱신형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100세까지 보험료가 오르게 돼버리다 보니까 총 내시는 보험료는 S생명 암보험 같은 경우는 2,070여만 원 정도. K생명 요거는 하필이면 또 CI 보험이에요. 아하. 그래서 CI 보험은 보험료가 비싼데 총 내시는 보험료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예상 그 상승률을 감안해서 한 6,900만 원 정도 합쳐가지고 9천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상일 뿐이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내시는 보험료보다 보장받는 게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정리를 해야 된다고 아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결과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H생명의 암보험과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납입을 완료하셨잖아요. 유지하시는 걸로 말씀드렸고요. M손해보험에 아까 그 청구를 과다하게 하셨던 무려 94건이나 청구를 하셨던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갱신이 앞으로도 더 많이 될 거예요. 근데 방법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2가지예요. 전환 실손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신규로 현재 실손으로 바꾼다거나. 근데 현재 실손으로 바꾸자니 다건의 청구 이력으로 받아주는 곳이 없고 그리고 연령이 조금 있으시고 그리고 전환 실손으로 하는 거는 사실 그 모든 보험사가 가능하게끔 되어야지 맞는 거지만 이게 안 되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좀 도움을 드리지 못했어서 일단은 필요하신 연령이시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보험료가 비싸긴 하지만 당분간 그래도 유지를 하시는 걸 원하셨고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았기 때문에 요건 유지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보완해드리는 걸로는 M화재 건강보험 20만 8,549원 이 안에 사실 이 내용들이 이분의 경우에는 또 그 보험금 청구 다건으로 하신 것 때문에 원래는 다른 곳은 다 거절하셨던 분이셨어요. 아. 그리고 심지어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는 그 보험들도 다 거절이 났었는데 유일하게 한 곳은 소액에 대한 어떤 질병의 수술 같은 것을 받았을 때에는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그래도 받아줄게요 하고 넘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곳을 찾아서 저희가 진행을 해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크셨는데요. 부족한 부분, 뭐 암진단비나 뭐 소외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뇌혈관, 심혈관에 대한 부분은 500만 원이지만 그래도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 뇌졸중, 심근경색 2천만 원, 보장 범위가 작지만 그래도 이것들조차 가입이 안 되실 수 있었던 보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이런 보장들을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역시 비갱신형으로 100세 만기로 도와드렸고요. S생명의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이긴 한데요. 당분간은 유지하시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아직까지는 어쨌든 15년 안에는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내시고 그 이후에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면 좀 정리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이렇게 보험을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장 큰 게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네. 리모델링 상담을 하다가 처음에 내가 왜 상담 요청을 했지? 처음에 내가 이 보험에 대해서 왜 문제점을 느꼈지를 다 까먹으시고 해약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만 가지셔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은 대부분의 보장이 옛날에 보험을 가입하신 상품들이기 때문에 70세가 만기가 전부였어요. 뭐 길어봤자 80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보장이 갱신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보험 상품이나 그 회사 안에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유지할 것과 신규로 가입하는 것을 구분을 해드렸다라는 점, 이 점은 꼭 참고를 해주셔서 리모델링 할 때 너무
거부감만 가지셔서 좀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혼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상담을 받지 마시고요. 좀 유연성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 월보험료 56만 원 내고 계시던 거에서 저희 리모델링을 해서 41만 원의 월보험료로 절약을 도와드렸습니다. 10만 원 정도 줄어드렸네요. 다행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분은요, 이제 가족분들도 리모델링을 신청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다음 사례는 이제 가족분인가요? 예, 이번에는 이제 남편분의 보험 가입 내역인데요. 네. 총 6건에 56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K생명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해 사망이 5천만 원 들어가 있고 뇌출혈하고 급성 심경색이 2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특이하게 80세 만기라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또 뇌출혈하고 급성 심경색만 해서 보장 범위가 좁게 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K생명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이하게 만기가 80세, 그래서 재해 쪽에 사망과 장애 부분하고 골절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80세 만기라는 특이하게 좀 단점이 있고 또 K손해보험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13만 6천 원 정도 내고 계신데 여기에는 이제 질병 사망이 3천만 원에 재해 사망 1억 원, 둘 다 갱신형 특약으로 돼 있어가지고 보험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도 이제 뇌졸중하고 급성 신경색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보험료가 80세 만기로 들어가 있는 바람에 이게 이제 보장 범위가 뇌출혈보다 뇌졸중이 좀 넓지만 만기가 80세라는 단점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주요 특약에다 80세 만기에다가 사망보험금하고 또 여기 실손의료비까지 있어서 갱신형이 다 특약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 한 달 뒤에 지금 보험료가 요 사망보험금 특약하고 실손의료비 합쳐가지고 약 21만 2천 원 정도로 인상이 될 예정이라서 네. 굉장히 좀 문제점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그 다음부터는 S생명의 암보험 35,700원에 가입을 하셨어요. 여기에서는 뭐 고해감 4천만 원, 암 2천만 원이지만 이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15년 갱신인 게 조금은 아쉬웠다. 그만큼 대신 보험료가 또 저렴한 부분도 있었죠. 그 다음에는 S생명의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23,900원. 이렇게 보험 혜택을 많이 받아보시다 보니까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계속 보험을 추가를 하신 거예요. 하신 건데, 뭐 요거는 재해 사망, 뭐 교통재해 사망, 골절, 상해, 상병통원비 등의 특약이 있었지만 모두 8세 만기한 게 조금은 한계였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보이는 게 K생명의 종신보험인데요. 월보험료는 77,920원에 15년 동안 납부를 해야 되는 상품이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보험이 되게 웃긴 게 15년 동안 7만 7천원씩 총 내는 금액이 1,400만 원이에요. 어머? 그럼 나는 1,6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1,400만 원을 그러네. 내야 되는 거예요. 200만 원. 그렇죠. 200만 원 차인데 네. 이것 때문에 나는 매달 보험료를 내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보장하는 게 되게 웃긴 보험이었는데 그래서 이 설명을 드렸더니 시청자분께서 정말 많이 어처구니 없어 하시고 되게 많이 놀라셨어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존에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었는지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결과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S생명의 암보험 같은 경우는 부족한 진단금을 좀 보완을 하고 또 저렴한 보험료로 큰 혜택을 원하셨기 때문에 유지하면서 15년 후에 갱신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은 지금 보험료가 저렴하잖아요. 그래도 네. 금액은 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시면서 15년 뒤에 한번 고민해 보아라고 조언을 좀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도 또 평생 준비해야 될 건강보험은 M화재 종합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고 여기서는 질병 사망 2천만 원 특약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높은 연세세요. 이분이 지금 60세시잖아요. 네.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이래요. 60세 정도 됐으면 분명히 어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방문 진단을 해서 조금 이 사람의 소변 검사, 피 검사들 통해서 건강 상태를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인수할게. 라는 게 보험회사의 조금 요청이나 심리예요. 근데 대신에 조건이 있는 회사도 있어요. 대신에 질병 사망 특약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추가하게 되시면요. 방문 진단 없이 너가 고지 이력이 없고 알릴 의무에 대한 그게 맞다면 청구 이력도 없었다면 그냥 방문 없이 인수할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솔직히 말해서 나도 병원 잘 안 다니는데 이게 조금 고민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 질병 사망 그래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추가를 하면서 방문 심사를 없는 것으로 조금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조금 상당히 높으셨습니다. 무진단 심사를 위해서 조금 설정이 된 거고 가입담보 같은 경우는 뭐
뭐 고해감이나 일반암, 뭐 유사암 같은 것도 지금 나이 1,000만 원까지 들어갔고요. 뇌혈관, 심혈관에 대한 진단비도 1,000만 원씩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60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61세부터 딱 넘었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한 살 차이인데. 그렇죠. 네. 60세, 61세는 또 많은 차이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좋은 시기에 좀 전화를 주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보장 범위는 넓게 20년 납 100세 비갱신으로 또 보험 나이가 지금 실제 연령은 60세지만 보험 나이로는 59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혜택을 좀 가입이 가능했다. 좀 리모델링을 좀 도와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야, 보험 나이 좋으네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살 차이예요. 네. 60세를 넘어가게 되시면은 보장 내용이 정말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전화 주신 시기가 되게 좋았던 게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전혀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청구 이력이 없다 보니까 이 연령에 맞지 않게 실손보험을 정상적으로 변경을 해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드문 사례이기도 하고, 네, M화재 건강보험을 준비하면서 그 같은 회사의 라인으로 실손보험도 같이 준비를 해드려서 보험금 청구에 조금 용이하게 해드리면 참 좋았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50세가 넘어가게 되시면은 실손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할 때 방문 검진을 해야 되는 곳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강하기 때문에 방문 검진 굳이 안 하셔도 그냥 일반 심사를 통해서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 분이셔서 다른 회사로 좀 찾다 보니까 D손해보험의 실손으로 좀 다른 회사로 빼게 됐습니다. 그리고 M화재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 형사비금 그다음에 뭐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담보라고 그래서 정말 운전자 담보만 있죠. 그거만 넣어드렸어요. 이게 뭐 운전자 보험에 골절 진단비나 교통 후유장애나 사망 담보 다 들어갔죠? 이런 질문을 하셨었는데 그건 M화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 보장을 피하게끔 저희가 운전자 보험엔 딱 운전자 담보만 해서 순수 보장형으로 10년 납 100세 만기 10,000원짜리로 도와드렸는데 가장 리모델링을 풀어드릴 때 이 보험을 좋아하세요. 자, 월보험료 55만 4,911원에서 총 31만 5,567원으로 역시 보험료를 매우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남편분의 경우에는 보장은 더 든든하게 바꿔주시지만 20만 원 정도 가량 낮춘 보험료로 리모델링 해드렸습니다. 야, 나도 저게 가능할까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직접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 연락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그리고 잘 가입되어 있는지 리모델링 무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어렵기만 한 이 약관을요, 알기 쉽게 재해석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약관 읽어주는 남자, 약관남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약관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이제 암보험 중에서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암보험 중에서 특약으로 많이 집어넣는 고해감 진단비라는 게 있어요. 뭐 우리가 소해감도 많이 얘기하지만 네. 또 고해감 진단비를 많이 넣는 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우리가 5대 고해감, 또 10대 고해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과연 이게 뭔가라는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게 꼭 들어보시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어떤 판단에 어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제가 오늘은 이 고해감 진단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근데 고해감이 왜 고해감이요? 치료비가 많이 든다. 예, 이런 말 뜻이에요? 그대로 치료가 어렵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혈병 아시죠? 백혈병도 암인데 암이 어느 부위에 딱 정착이 돼 갖고 있으면 이게 수술해서 도려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혈액을 타고 돌아다녀요. 굉장히 좀 치료하기 어렵겠죠. 전이도 되고. 그렇죠. 전이가 빨리 되고 이렇게 좀 치료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해감인데 그래서 이제 그 보험 약관 뒤편에 보면 별표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네. 그 별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별표에 보면은 5대 고해감 치료비하고 10대 고액 치료비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대하고 10대가 무슨 차이인가? 사실 제일 쉽게 말하면 10대 암은 5대 암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5대 고해감에 1번에 이제 식도에 악성 신생물이 나와 있어요. 악성 신생물이 암이잖아요. 식도암. 그다음에 2번에 췌장의 악성 신생물, 췌장암. 췌장암. 그리고 이제 3번은 골, 관전 연골의 암. 그다음에 뇌나 중추신경계통, 기타 부위의 암.
그리고 림프 조혈 관련 그 조직 악성 생성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식도암, 췌장암, 골수암, 뇌암, 뭐 림프 이건 백혈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5가지 암이 일단 기본적으로 5대 고액암에 포함돼서 네. 요거는 일반암 진단비에 플러스 얼마 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간 또는 담낭 또 담도 또 여러 기관지에 관련된 이런 신생물들에 대해서 악성 신성물에서 이제 10대 고액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암을 준비하는 게 좋냐. 물론 고액암도 보장 범위가 넓은 10대 고액암을 준비하면 좋겠죠. 네. 근데 이제 5대 고액암보단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안의 어떤 내력 이런 걸 봤을 적에 어떤 암이 좀 더 발병 확률이 쉬운가. 우리 쪽은 좀 기관지 쪽이다. 우리 쪽은 좀 백혈병 쪽이다. 우리 쪽은 좀 골수암 쪽이다. 이런 쪽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네. 이런 집안의 어떤 내력 같은 것도 살펴보시고 또 암의 발병 빈도율 같은 걸 보시고 보장 범위를 보고 또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어떤 그 크기를 봐서 고액암은 꼭 넣어야 될 건 아니지만 네. 필요하다 그러면은 선택해서 좀 추가적으로 하시면은 일반암 진단비 외에 플러스 더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 고액암 진단비 2천만 원 있다 그러면 이러한 암에 걸리게 되면 4천만 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살펴보셔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또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약관남 시간에는요, 고액암, 약관에 표시된 고액암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